그렇지. 내가 헷갈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 나는 좀 생각한다고. 그거 너 불렀었거든? 야, 프린트 주라. 그리고, 좀 여기 나와. 여기 나와, 그냥. 그리고 그거, 선생님이, 가지 말고, 우리가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까지, 차분하게 내용 설명 같은 거 질문하고, 그렇게 해줘. 미안해. 내가 깜빡 잊었어. 자, 우리 서령아, 미안한데 거기 불 들어왔나? 빨간색 불? 내가 한번 가끔씩 물어볼 테니까 빨간색 불 들어와야 해. 그래 녹화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자. 프린트 잠시 해줄게요. 자, 기하를 하는데 기하가 딱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선생님이 너희들이 다른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2학년이 올라갔을 때 자, 기하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야. 자, 무학도 그러고 성수도 그러고 다른 학교도 그러지만 자, 기하는 이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서 수학 1학기 시험 범위가 수원과 기하예요. 알겠죠? 수원과 기하인데 기하를 꾸준히 해놓은 학생은 시험 대비할 때 뭐가 되면 수원 공부하는데 시간을 안 뺏깁니다. 평소에 해놨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제가 올해도 수업을 해봤지만 학생들이 기하를 그냥 성취도 평가니까 대충 해버리는 거야. 대충 해버리니까 학교 수업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몰아쳐서 하려다 보니까 기하가 어려워합니다. 기하는 무조건 나는 너희들한테 몇 점만 맞기를 원하냐면 수행평가 만점 맞았을 때 71점만 맞으면 됩니다. 성취도 A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공부할 거 해놓고 그때 암기할 것만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면 돼. 알았지? 근데 처음 배우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항상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첫 시간에 이 부분을 오늘 꼭 불러서 하느냐? 이 부분이 이해 안 되면요, 그 다음 시간 것이 또 이해가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그래서 먼저 한번 하게끔 하는 거고, 기하를 하다 보면 교과 과정의 순서가 이겁니다. 자, 봐봐 얘들아. 수원, 수투, 알겠죠? 그리고 미적과 기하가 3학년 때 동시에 배우는 책입니다. 순서는 미적 다음에 기하예요. 알겠죠? 그런데 잘 봐봐 순서가 수원, 수투, 미적, 기하네. 근데 기하를 지금 여기서 땡겨서 배우네. 책 3권을 건너뛰고 기하를 지금 학교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영향을 안 받는 부분인데 딱 한 군데가 영향을 받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알겠지?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은 책을 3권 건너뛰어서 접선이 들어왔기 때문에 접선은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설명해 주지만 설명해줘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잘 이해가 안 되네 접선이 그런다 해도 학교 선생이 유도하거나 이런 것을 낼 수가 없어. 책이 건너뛰어졌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무조건 이 단어는 자 결과를 암기하고 문제에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내용 설명을 중심으로 할 텐데 우리 친구들이 처음 배우기 때문에 모든 책은 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번은 잘 봐야 한다. 자, 포물선입니다. 자, 1단원이 뭐가 되냐면 자, 봐봐. 1단원이 2차 곡선. 자, 2차 곡선이고 두 번째 단원이 2차 곡선과 접선.
그래서 1단원과 2단원이 딱 한 세트고 3단원부터 1, 2단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3단원부터 마지막 단원 8단원까지는 아예 한 통으로 묶여져 있어요. 이게 하나가 안 되면 3단원이 안 되면 4가 못 넘어갑니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1단원을 먼저 들어갑니다. 자, 포물선의 정의는 뭐냐? 포물선의 정의가 자, 평면 위에 한 정점으로부터 하나의 정점으로부터 정점이라는 것은 정해진 점입니다. 평면 위에 한 정해진 점으로부터 이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까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점들의 자취. 이게 포물선의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런데 포물선의 정의인데 선생님, 포물선의 정의하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정의 문제. 정의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잘 봐. 기하를 공부하는 모든 학생은 앞에 있는 민주부터 가영이까지 전부 다 처음이야. 알겠죠? 누가 얼마만큼 반복해서 자기 것을 소화해냈느냐는 자기가 시간을 어떻게 투자했느냐에 따라 비례하는 겁니다. 알겠지? 처음 본 책 3학년에서 배울 책을 땡겨서 배웠는데 한 번 배우고 나발나라 해보려면 돼 안 돼?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평면 위에 한 정점으로부터 이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까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포물선이라고 하자. 자, 이게 포물선의 정의가 되면 포물선에서 나와 있는 용어는 뭘까? 자, 평면 위에 있는 하나의 정점, 이 정점을 뭐라고 하자? 초점. 그래서 나타내는 문자는 F. 자, 이때 이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 자, 이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을 뭐라고 하자? 준선. 그 준선은 일반적으로 지라고 하자. 자, 그래서 포물선의 정의를 잘 봐보세요. 우리가 원을 배웠다면 원에 관한 모든 문제는 원의 정의가 평면 위에 있는 하나의 정점으로부터 평면 위에 하나의 정점으로부터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자취, 이게 전부 다 원이야. 그래서 이 원에서 나와 있는 용어가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중심과 반지름을 해결하듯이 포물선의 정의가 얘가 정의야. 초점과 중선이 나왔다는 이야기야. 용어 자체가. 모든 문제는 초점과 중선으로 해결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 정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야. 이게 정의야. 그러면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자 한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자,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약에 작성을 하면 자, 평면 위에 하나의 정점, 정해진 점을 뭐라고 하자? F. 자, F를 제가 X축에다 놓을 겁니다. 이때 이 점의 좌표가 X축 위에 있으니까 P, 0이라고 하자. 자, 평면 위에 있는 한 정점으로부터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하나의 직선, 이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야? 직선이면 그 직선을 얘라고 한번 놔볼까요? 왜 선생님 그 많은 직선들 중에서 이 직선을 자 왼쪽에다 놓습니까? 이런 데다 놓으면 안 됩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놓은 이유는 기본형을 작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형이라는 것은 가장 간단한 방정식이야. 알겠지?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정식은 항상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포물선을 준선인데 이 준선을 자, 뭐라고 하자? 마이너스 P라는 직선을 준선으로 한번 가져보자. 그러면 이때 만약에 초점과 준선을 딱 놨을 때 문제에서 평면 위에 있는 하나의 정점이 있습니다. 자, 포물선 위에 하나의 정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 이 정점, 평면 위에 있는 한 정점으로부터 이 정점으로부터 자, 이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까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자, 그래서 이 점을 x, y라고 한다면 결국 이 점은 평면 위에 있는 한 정점으로부터 이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까지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평면 위에 있는 한 정점으로부터 이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과 이 직선까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있답니다. 이 점들의 모임을 포물선이라고 하자. 됐나? 자, 그러면 이때 이 포물선을 자, 이때 수선의 값을 h라고 한다면 이 h는 x의 좌표가 마이너스 p가 되고 y의 좌표는 p의 y좌표하고 똑같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y가 돼서 자, 포물선의 정의에서 내가 식을 꺼낸다면 pf와 ph는 서로 같은 식이 될 것이다. 맞나요? 아, 근데 두 점 사이 거리가 같아? 두 점 사이 거리가 같으니까 루트가 씌워졌으니까 제곱을 해도 이 식은 변함이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자, pf의 제곱 pf의 제곱은 x 마이너스 얼마 p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ph의 제곱 여기서 이 점의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니까 x끼리 빼서 제곱하세요. x끼리 빼서 제곱하고 y끼리 빼서 제곱하세요. 그러면 없어져 버리네요. 자, 이때 이 방정식을 제가 조금 더 예쁘게 적겠습니다. 자, y의 제곱만 놔두고 y의 제곱만 놔두고 모든 항을 우변으로 이항할 겁니다. x의 제곱, x의 제곱 없어지네요. p제곱, p제곱 없어지네요. 1차항이 2px 여기 마이너스 2px 넘어오세요. 얼마가 된다? 4px. 아,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때 오늘 영상 제가 보내줄 거예요. 첫 단원에서 밀려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꼭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지각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자, 평면 위에 있는 한 정점 이 점에서 이 점하고 이 직선까지 같은 점을 막 찾아서 연결을 해봤어. 연결을 했더니 그 도형이 이와 같은 도형이 나옵니다. 많이 봤죠? 포물선. 우리 중학교 때 2차 함수 배웠잖아요. y는 x의 제곱. 알겠죠?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알겠죠?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얘는 곡선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타이틀이 포물선이 되는 거예요. 요건 함수인데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자, 이게 만약에 포물선인데 이 포물선이 나왔을 때 자, 용어를 한번 보면 자, 이건 뭐야? 초점이라고 배웠어. 얘는 뭐야? 준선이라고 배웠어. 초점이고 얘는 준선이야. 포물선이 있어. 포물선이 있다면 이 포물선이 X축하고 만난 점은 뭐라고 하자? 꼭지점. 됐어요? 자, 가봅니다. 선생님, 우리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런 2차 함수가 있다면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대칭축, 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치? 그럼 이 포물선이
보라색 포물선이 옆으로 누워있네? 이렇게 주어지면, 자, 이렇게 주어질 때 얘가 축이었듯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얘가 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포물선의 뭐라고 한다? X축을 우리는 포물선의 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포물선은 이와 같이 금방 정의에 의해서 자, 이와 같은 하나의 X축의 초점을 가지고 있는 포물선을 작성했다. 그럼 선생님, 모든 포물선이 초점이 X축에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포물선의 축이 우리가 배웠던 2차 함수의 모양과 비슷하게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번 Y축에다 놓고 한번 작성해보자. 자, 포물선의 초점을 자, 0,P라고 놓자. 이때 이 포물선의 준선을 뭐라고 하자? 얘라고 하자. 그래서 자, Y는 -P라고 놨을 때 자, 이때 포물선 위에 자, 평면 위에 하나의 점 P가 있다면 이 점은 포물선의 초점까지의 거리와 포물선의 준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은 점이 될 것이다. 그러면 수선을 만약에 내렸을 때 이 수선의 바를 H라고 한다면 이 점은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는 똑같기 때문에 X, Y의 좌표가 -P여서 이렇게 될 것이다. 됐어요? 이때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자, PF와 PH는 똑같습니다. 맞죠? 제곱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하얀색 자리에 파란색을 들어가니까 PF를 제곱하세요. PF를 제곱하면 X의 제곱 플러스 Y-P의 제곱, 이것은 PH의 제곱, X끼리 빼면 없어지네요. Y끼리 빼면 Y 플러스 얼마 P의 제곱이 돼서 두 번째 포물선은 X의 제곱은 4PY라는 이와 같은 하나의 포물선이 되겠구나 라는 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제가 한번 봤더니 그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때 이 포물선은 초점, 준선, 왼쪽에서 이야기했듯이 포물선이 축하고 만나는 점 꼭지점, 그리고 뭐가 됩니까? 이 포물선의 축은 Y축은 포물선의 꼭지점. 됐어요? 자, 이게 포물선의 방정식인데 우리는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항상 이렇게 정의를 이용해서 처음 배우니까 정의를 이용해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식이에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보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자, 포물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포물선의 방정식이 주어져서 이 그림을 모른 척하고 쳐다보세요.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자, 포물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초점이 어디 축에 있을까? 그림을 안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이 포물선의 초점은 어디 축에 있을까? 항상 기준은 1차가 됩니다. 여가 1차야? 포물선의 초점은 X축에 있네. 그럼 그때 X축에 있다면 좌표가 어떻게 될까? 요 새끼를 4로 나누세요. 4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P가 되죠? 초점이 X축 위에 있어 P, 0이 되구나. 오케이? 포물선이 초점이 어디 축에 있을까? Y축에 있는데요, 선생님. 그럼 Y축에 있으면 초점의 좌표가 얼마일까? 이 새끼를 4로 나누세요. P가 되네요? 초점은 0,P가 되겠구나 라는 이야기야. 초점을 딱 찾으면 이 초점이 얼마야? P, 0이야? 초점이 P, 0이면 준선은 뭐가 된다? 부호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준선은 X는 -P. 초점의 좌표가 0,Y야. 찾았어. 그러면 준선은
초점의 좌표를 부호를 바꿔서 y는 마이너스 p. 그래서 초점과 준선의 값을 이렇게 찾아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해야 한다. 됐나?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한번 가봅니다. 칠판 한번 봐볼까요? 이 그림에서 봤을 때 P는 뭘 의미하느냐? P는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의 P의 절대값은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P의 절대값은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된다? 얘가 P를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 줘야 해. 이 거리가, 알았지? 그래서 P의 절대값은 P에다가 절대값을 팍 씌워버리면 그 말은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가 절대값 P가 됩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물선 이 첫 번째 판서에서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작성을 해야 하고, 자,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y의 제곱은 12x. 자, y의 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8x. x의 제곱은 6y. x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y. 어떤 놈이 되든지 간에 그림을 그릴 수만 있으면 돼요. 자,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자, 포물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면 대충 한번 가본다.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작성하세요. 자, 1차가 x가 1차가 됩니다. 초점은 x축에 있습니다. 자, 초점의 좌표는 빨리 4로 나누세요. 얼마예요? 3이죠? 초점은 3,0이야. 3,0. 그럼 준선은 뭐야? 부호를 바꾸라 하던데 얼마야? 준선은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선은 x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래 놓고 포물선의 방정식을 예쁘게 그려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항상 제가 이야기했죠? 그림은 가급적이면 예쁘게. 알았지? 자, 그럼 두 번째 포물선 한번 가볼까요? y의 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8x야. 자, y의 제곱은 마이너스 8x의 포물선의 방정식 작성합니다. 네, 초점은 무슨 축이야? x축이 있네요. 자, 그럼 초점의 좌표 빨리 4로 나누세요. 초점의 좌표 얼마니? 4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얘는 초점이 마이너스 2야. 그렇죠, 요가 있네요. 그럼 준선은 뭐가 됩니까? 부호를 바꿔야 하네요. 부호를 바꾸니까 자, 마이너스 2에 대한 부호를 바꿔버리면 이렇게 돼서 준선은 얼마다? x는 2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때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그림을 그리면 초점과 준선인데 초점을 포함해서 이런 모양이야. 준선이 여가 있어. 초점을 포함해서 이런 모양이야. 에이, 초점을 포함해서 준선에 이런 모양이 돼야 하니까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림은 무조건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 포물선을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x의 제곱은 마이너스 얼마? 4y. 자, x의 제곱은 마이너스 4y가 됩니다. 자, 초점 한번 찾으러 갑니다. 1차가 누구야? y가 1차가 되네요. 초점은 y축 위에 있을 거야. 근데 그 초점의 좌표는 빨리 4로 나눠주세요. 마이너스 1이네요. 초점은 얼마가 되냐면 0, 마이너스 1. 자, 초점이 0, 마이너스 1이면 준선은 초점의 부호를 바꾸세요. 얼마예요? y는 1이 되겠다. 자, 이래 놓고 포물선의 방정식을 그려라.
자, 포물선의 방정식을 딱 그려보니까 그림을 그리니까 준선이야, 초점이야.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얘들아 이런 이야기야. 자, P가 양수이면 이렇게, P가 양수이면 이렇게, P가 음수이면 이렇게. 알겠죠? P가 양수이면 이렇게, P가 음수이면 뒤집어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자, 포물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꼭 찾는 연습을 해야 한다. 됐나? 자, 이제 여기서 찾는 것만 알면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내용 설명은 요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의 포물선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래도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본 포물선인데, 이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포물선인데, 이것도 좀 해야겠네요? 네,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단원 자체가 2차 곡선이 아니라 포물선이죠. 그치? 그래서 이것은 포물선들인데, 여기서 배우는 포물선은 만약에 10문제가 나오면 9문제 이상은 포물선이 이놈입니다. 알겠죠? 한 문제는 이 정도예요. 근데 이 포물선을 모르면 안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포물선은 그냥 이놈을 대표적으로 놓고 시작할 거예요. 자, y의 제곱은 4px라는 하나의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이 있어요. 자, 이 포물선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무엇에 의하여? 평행이동에 의하여 이동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면 우리는 그래프는 뭐가 된다? 상수항의 부호를 바꿔 집어넣네요. 상수항의 부호를 바꿔 집어넣으니까 y자리에 y-m, x자리에 x-m을 집어넣어서 y-n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4p의 x-m이라고 한다. 이 포물선을 우리는 기본형이라고 하고, 이 포물선을 뭐라고 한다? 표준형이라고 한다. 기본형, 표준형은 뭐 굳이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 포물선을 제가 한번 전개를 해볼 거예요. 자, 계수는 무시하세요. 전개하면 x는 몇 차야? 전개하면 1차죠? 1차밖에 없잖아, x가. y는 몇 차야? 2차죠? 그래서 이 포물선을 전개하면 x는 1차지만 y는 2차항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포물선을 전개하면 일반적인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y의 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이라고 하자. 그럼 선생님, 도대체 표준형과 일반형을 왜 설명을 합니까? 자, 포물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얘인데, 자, 포물선의 방정식이 이와 같이 주어졌다면 포물선에서 꼭 찾아야 할 것은 1차적인 것은 초점과 준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포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으면 우리는 포물선에 무엇을 찾아서 y의 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의 초점과 준선을 먼저 찾는 겁니다. 알겠죠? 초점과 준선을 먼저 찾아서 그때 그 포물선을 x축으로 몇만큼?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주는 거야. 잠깐 말뜻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포물선의 초점과 준선은 기본형 y의 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의 초점과 준선을 먼저 찾으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평행이동을 나중에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포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 자, 얘들아, 원의 방정식을 작성할 때 원은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표준형을 쓰지만 원의 방정식을 작성할 때 중심과 반지름이 나오지 않고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세요. 그러면 일반형을 썼습니다. 포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포물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때 초점과 준선을 준 게 아니라 세 점을 지나는 세 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작성하세요. 초점과 준선이 아니라 세 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그럼 절대 얘하고 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때는 이 일반형을 사용해서 우리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작성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답 한번 합시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잠깐, 프린트 없는 학생. 자, 일단은 뒤로 하나 줄래요? 자, 우리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 제가 이 부분을 지우기 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디 쪽 문제를 한번 보냐면, 자,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봐봐. 얘들아, 우리 항상 하는 이야기 있지? 자, 먼저 13번을 먼저 한번 봐. 영상은 제가 보내줄 거예요. 알겠죠? 혹시 문제 풀 때 영상을 잘 안 보니까. 자, 포물선의 방정식을 작성, 초점과 준선. 자, 얘들아, 잠깐만. 너희 다음에 공부하고 질문했던 문제 10문제에서 9문제는 무조건 여기서 나올 거야. 알겠죠? 이 정의 문제가 포물 2차 곡선은 어렵습니다. 2차 곡선은 10문제가 이 뜻을 가지고 푸는 거고 나머지 문제는 공식은 한 문제의 비율밖에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봐라. 지금 포물선의 방정식의 그림을 그렇게 그렸어. 그래. 그렇게 그렸는데 선생님이 지우는 것은 이해됐어. 그런데 도대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자, 어디 문제부터 한번 보냐면 13번부터 포물선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3번 문제. 자, 13번에 1번 내용을 한번 봅니다. 자, y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y 플러스 17은 0입니다. 자, 간다. 자, 얘들아 봐봐. 자, 이 포물선이 주어졌을 때 이 포물선의 초점과 준선을 구하여라. 자, 초점과 준선 한번 찾으러 갈게요. 전화 주셔서 고마워요. 신호가 나. 제가 잠시 후에 전화 드릴게요. 자, 이 포물선의 초점과 준선을 찾아라. 근데 이 포물선은 모양을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네요. 알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되면 이 상태에서 초점과 준선은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우리가 이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알았지? 자, 바꾸기 위해서 완전제곱으로 묶어야겠네요. 완전제곱으로 묶겠습니다. 자, 완전제곱으로 묶으면 y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8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되고 자, 간다. 마이너스 8x가 넘어가면 8x 여가 1을 썼으니까 여가 16이 남네요. 그럼 16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얼마? 16. 자, 이제 이 포물선을 정리해주면 y-1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8배의 x-2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포물선에 대한 모든 내용은 이 포물선이 얘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만 찾으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이 포물선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이동을 시켰냐? y의 제곱은 얼마를 8x라는 포물선에 모든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연두색의 포물선에 대한 모든 내용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포물선에 대한 내용을 자, 찾으러 가면 자, 이 포물선의 초점. 자, 초점은 얼마다? y의 제곱은 8x야. 초점이 x축에 있네. 자, 그런데 4로 나누면 초점은 얼마야? 2야? 그럼 얼마? 2,0이 되겠죠. 그치? 자, 준선은 뭐합니까? 부호를 바꿔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준선이 됩니다. 됐어요? y의 제곱은 8x. 기본은 꼭지점은 무조건 원점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 포물선의 꼭지점은 원점이 되니까 0,0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찾고자 한 이 전체의 포물선은 금방 배웠던 이 연두색의 포물선에 관한 모든 내용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야 해서 이 점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점은 4,1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됐어요? 자, 한번 가본다 얘들아. 이와 같은 하나의 포물선을, 준선을 x축으로 3만큼 이동합니다. 이동했죠? 이걸 y축으로 올려봤자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 포물선의 준선을 x축으로 2만큼 이동해야 해. 마이너스라는 직선을 x축으로 2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올라가 봤자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포물선의 준선은 x축으로 2만큼 이동하니까 2를 더하면 0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물선의 꼭지점은 모든 점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하기 때문에 초점은 이렇게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초점, 준선, 꼭지점을 찾는 것은 이거하고 똑같은 위치야.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과 반점을 찾는 거. 알겠죠?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들어가서 2번 문제까지 한번 제가 보고 앞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4y 플러스 21은 0 나왔다. 이 포물선에 자, 초점, 준선, 꼭지점을 구해라. 자, 보자. 여기 지금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세요. 기하가 나중에 가면 좀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책이 제일 뒤쪽에 있는 거야. 근데 그래도 너희는 다행이지. 기하가 하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니까 기하에서 어려운 부분을 진짜 절반 이상을 뺐어요. 그래도 나머지 기하가 어려워. 알겠지? 그러니까 그건 반복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어. 자, 포물선의 초점, 준선을 꺼내라. 무조건 완전제곱으로 바꿔야겠다. 자, 이걸 보고서 완전제곱 바로 바꿀까요? 얼마야? x-5의 제곱이야? 25를 썼네. 그럼 얼마야? 25를 빼야겠죠? 마이너스 4 남지?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돼서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대답 한번 합시다. 이해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면 이 포물선은 어떤 포물선을 x의 제곱 얼마를 4y를 이 포물선을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켜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만약에 x축으로 플러스 5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그래프이기 때문에 자, 이 포물선의 초점과 중선과 꼭지점을 찾는 겁니다. 초점 불러주세요. 얼마? y가 1차야. 초점이 y축에 있네요. 4로 나눠주세요. 얼마? 0,1. 준선은 얼마니? 부호를 바꿔주세요. 선생님, y의 제곱은 4px, x의 제곱은 4py라는 포물선은 기본형이 꼭지점이 원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봐도 꼭지점은 0,0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옮겨라. x축으로 5만큼,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자,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 봐보세요.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은 얘인데 x축으로 5만큼 이동해봤자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y축은 몇 만큼? 마이너스 1만큼 내리니까 내려가야겠죠? 그럼 이 포물선은 뭐로 바꿔야 된다? y는 마이너스 2. 자, 꼭지점은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니까 이 점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대답 한번 하자. 이해됐나? 오케이? 그러면 자, 우리 가연아, 자, 초점 불러. 3,0. 준선은? 꼭지점은? 네. 하산하셔도 좋습니다. 민선아, 초점 0,-2. 준선 y는 초점은 천천히 초점은 0, 마이너스 2. 그럼 준선은 초점이 0,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그럼 준선은 뭐가 돼야 해? 준선은 부호가 바꿔지잖아요. 부호가 y는 2죠. 이거의 부호를 바꿔야죠. 그지? 꼭지점은 얼마? 원점. 알겠죠? 그래서 자, 제일 앞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제일 앞장으로 넘어가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초점과 중선이 나왔으니까 자, 이 포물선은 한 번만 자, 우리 자, 딱 두 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우리 민주가 불러봐. 1-1번에 하나만. 초점은 5,0이야. 준선은 마이너스 5야. 포물선의 방정식 빨리 작성해봐. 얼마예요? 그렇죠. y의 제곱은 20x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수진아 3번 불러봐. x의 제곱은 뭐 안 들렸어. x의 제곱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x의 제곱은 얼마? 4py가 되겠네. 그렇지. p 자리에 2가 들어갔으니까 x의 제곱은 8y. 됐나? 에이, 대답 한번 하자. 알았지? 자, 그러면 넘겨서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그 정도는 아마 하다 보면 조금 익혀질 거예요. 자, 문제 3번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3번 읽어보면 풀어주면요. 4번, 5번, 6번 전부 다 같은 문제 스타일이니까 하나만 잘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고 또는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봐라. 자, 그러면 3번에 1번은 초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이고 자, 준선이 x가 2인 준선의 방정식을 한번 작성해봐라. 자, 한번 가보자 얘들아. 그림 막 그려봐야 알아. 우리 친구들이 공식도 쓸 수 있지만 그림도 그려봐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간다. 초점이 마이너스 2,0이야. 준선이 2야.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리면 초점이 마이너스 2,0이야. 준선이 2야. 준선이 2야. 준선이 2니까 자, 포물선의 방정식을 그리면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런 모양. 알았지? 그런데 이 포물선은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포물선은 y의 제곱은 4px 이런 형태야. 근데 p가 얼마야?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p 자리에 마이너스를 딱 집어넣었더니 포물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8x가 되구나. 알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하다 보면 제일 좋은 건 지금 바로 이 포물선을 읽으면 좋아요. 알겠죠? 근데 뭐 그건 내 욕심이고 좀 버벅된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거 하나 봐봐. 백타는 그림 진짜 많이 그린다. 알았지? 근데 1학년 때부터 그림 예쁘게 그리세요, 예쁘게 그리세요 하는 것이 학년이 올라가면 그 그림을 그리냐 안 그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항상 최대한 자기가 그려줄 수 있는 모양만큼. 자, 2번 문제를 한번 가본다. 자, 초점은 0,4, 준선은 마이너스 4. 자, 요것만 봐, 여기. 이제 중요한 거 할 거니까. 아, 포물선의 방정식을 작성해야 해. 초점은 0,4야. 이 점은 0,4. 준선이 얼마야? 마이너스 4야. 준선이 y는 마이너스 4. 포물선의 방정식을 그리려면 그림의 모양은 대충 여기. 근데 선생님, 왜 항상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까? 초점과 준선의 중점이 포물선의 꼭지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하고 여기 보가 반대이기 때문에 바로 원점을 지나가 버리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포물선은 자, x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4py인데 4py인데 p가 4기 때문에 p 자리에 4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봐봐. 아까 풀었던 13번이나 여기 있는 3번 문제는 선생님 이 문제는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9구단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1단 연습하는 거예요. 알겠죠? 2단이 아니라 1단. 이게 포물선이고 이 포물선을 작성하려면 이렇게 작성을 해라. 알았지? 자, 그래서 공식이 등장하는 거고 자, 오늘 이 시간에 자, 3페이지 자체에다가 별표를 하세요. 3페이지 자체에다가 포물선은 그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간다. 여기 한번 가본다. 여기 얘들아. 자, 여기 보세요. 포물선의 정의야.
포물선이라는 것은 평면 위에 있는 한 정점, 이 점에서 초점과 이와 같은 포물선이 있다면 포물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은 어떤 점이라도 모든 점은 무조건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모두 뭐한다? 같다. 선생님 여기에 그러면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서로 뭐 하는 거야? 같은 거리야.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은. 알겠죠? 이게 포물선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문제를, 이 정의를 가지고서 자,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하나의 포물선이 있습니다. 자, 하나의 포물선이 있습니다. 자, y의 제곱은 8x라는 하나의 포물선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야? 초점은 당연히 얼마야? 2,0이고 준선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준선은 마이너스 2. 항상 얘들아 포물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초점과 준선은 찾는 거다. 알았지? 자, 문제 읽어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이 있는데 8,4에서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 봐봐.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 8,4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주세요. 야, 8,4를 지나가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내가 그었대. 근데 그 평행한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한다. 됐나요? 자, P라고 했을 때, 자, A에서 P까지의 거리와 AP의 거리와 PF의 거리, 이 거리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야. 이 노란색의 거리와 PF, 이 노란색의 거리의 합을 구해내래. 그런다고 해서 이 점을 찾으러 가면 안 되죠. 자, 갑니다. 포물선의 정의에서 1번 문제 보세요. 그림. 포물선의 정의에서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은 어떤 점이 되든지 간에 준선까지의 거리와 초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뭐한다? 같은 거리가 되겠네? 노란색의 거리, 이 거리가 얘하고 같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하고 같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가 H가 된다면 AP와 PF의 거리는 뭐하고 같다? AH의 거리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A의 좌표가 8이고 H의 좌표가 마이너스 2여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된다? 10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8번을 잠깐 건너뛰고 9번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림을 한번 읽어보셔야겠죠? 서령아, 네, 오늘 여기서 몇 시에 나가면 돼? 저요. 한 2시 반 전에 나가요. 자, 그림 한번 가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한번 풀어볼 문제 한번 제가 줄게. 한번 봐보세요. 자, 9번 문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 y의 제곱은 마이너스 12x라는 포물선이 있습니다. 야, 봐봐.
y의 제곱은 마이너스 12x의 포물선이야? 초점을 찾아야겠네. 4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네요. 초점은 마이너스 3,0. 아, a가 초점을 나타내구나. 자, 초점이 나오면 무조건 준선을 찾아야 합니다. 알겠죠? 초점과 준선은 중심과 반지름의 개념이라겠어. 자, 이와 같이 포물선을 찾았는데, 자, 마이너스 3,0과 마이너스 5,5가 있습니다. 야, 마이너스 3,0과 마이너스 5,5가 있대. 그림을 보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이때 A와 마이너스 5,5라는 B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 봐주세요. 자, 뭘 의미할까요? A와 B가 있는데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잡으세요. 그럼 우리 민선이가 스톱! 하면 내가 잡을게, 그 점을. 알았지?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아무 점이나 잡으라는 이야기야. 지금 내가 얘한테 스톱하라는 이야기는. 알겠니? 자, 포물선 위에 있는 아무나 한 점을 지금 잡으려고 좀 결정합니다. 자, 우리 친구가 스톱을 불렀네요.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 P를 잡으세요. 알겠죠? 그때 AP와 BP의 거리의 합에 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이야기야. AP하고 BP 이 두세 개 거리의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값을 구해. 그러면 우리 자 길이가 뒤에 있는 길이가 P를 선생님 저는 P를 여기다 잡아요. 그럼 여기다 잡았더니 자 우리 길이는 결국 AP하고 BP가 어떻게 잡히냐면 이렇게 잡혔습니다. 맞죠? 자 우리 민선이나 파란색 점을 잡고 규리는 노란색 점을 잡은 거야. 그럼 누가 최소가 될까? 자, 이 거리의 개념을 보기 위해서 항상 포물선의 정의를 쓰는 겁니다. 어떤 점이 되든지 간에 초점과 중선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을 것이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민선이가 잡았던 이 파란색의 거리는 초점 P에서 중선까지의 거리를 구한다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은 거리가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그럼 우리 민선이가 구하고자 한 길이 연두와 파랑은 이 길이가 이 길이하고 같으니까 결국 민선이가 구하고자 한 길이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되는 거네. 됐나? 그런데 우리 규리가 잡은 점은 이 점에서 잡았네? 에이 이 길이나 똑같은 길이가 돼서 자 민선이가 잡았던 P는 자 빨강의 길이와 노랑의 길이가 되겠네. 이해됐어요? 결국 이 말은 무슨 이야기야? 자 P를 어디에다 잡든지 간에 AP와 BP의 길이는 B에서 출발해서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을 거쳐서 중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학생은 P를 저는 선생님 P를 여기다 잡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하고 이 거리를 지금 구해내라는 거야. 알겠죠? 그럼 AP 플러스 BP의 값은 자 여기서 중선까지의 거리니까 최소 거리가 되려면 어떻게 그어버리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직선을 그어버리면 되겠지. 그리고 P를 여기에다 잡습니다 라고 했을 때 결국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은 거리가 되니까 요 거리가 직선 거리가 돼서 가장 가까운 최소값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 거리가 자 이 점이 얼마? 마이너스 5. 이 점은 3. 최소 거리야? 얼마야? 8 하고 최소 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포물선은 이런 문제가 주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몇 번 연습하면 돼. 8번 한번 풀어봐. 그림 문제, 8번 문제. 다소 조금 더 복잡하게 보이는데 금방 선생님이 하라했던 그림을 써서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한번 봐보자. 우리 혜민아, 혹시 8번 문제 답 나왔어요? 가영아, 네. 8번 문제 나왔어요? 혹시 얼마 나왔어요? 18? 조금 18 비슷하는데 조금 거기서 뭔가 처음 배워서 뭔가 안 된 것 같네. 답은 비슷하게 나와요. 18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해. 근데 왜 가영이는 아까 내가 내 전화를 안 받았어? 전화를 왜 안 받아? 이거 있어. 요거 있어서. 자, 답은 뭐가 되냐면 13입니다. 나 옥상에 가서 눈사람 만들고 왔어요. 눈이 쌓이는 눈이야. 옥상에 올라가 보세요. 눈 이만큼. 자, y의 제곱은 16x. 자, y의 제곱은 얼마냐면 16x입니다. 자, 이 포물선의 초점은 4,0이 됩니다. 그리고 준선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문제는 이 포물선에 초점을 지나가는 직선, 뭐 아무렇게나 초점을 지나가시면 돼요. 초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A와 B라고 하자. 이때 A와 B에서 이 포물선의 준선의 포물선의 자 Y축에 내린 수선의 바를 Y축에 내린 수선의 바를 C하고 D라고 하자. 자, 그런데 CD의 길이가 얼마 나왔다? 12 나왔습니다. 자, 이때 이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둘러싸여진 이 거리가 얼마냐면 3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파란색 세 개가 이루고 있는 길이가 30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다면 이때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지. 그치? 그럼 저 가영아. 자, 노란색과 파란색의 거리의 합이 30 남으니까 노란색이 12니까 파랑의 길이는 18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절대 18은 아니야. 여기가 18이라는 이야기야.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좀 구해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인데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느냐? 자, 바로 식으로는 못 찾습니다. 그럼 뭐 하자? 포물선의 종이에 그림을 쳐다봐야 하니까 무조건 초점과 거기 드세요. 초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야. 이 거리를 A라고 놓자. 이 거리는 뭐야? 모르니까 B라고 놓자. 이 거리가 A야? 그럼 당연히 이 거리가 A가 되면 여기서 A에서 수선을 그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도 A가 되네? 근데 여기 거리가 얼마니까? 4니까. 너가 4잖아. 4니까 이 거리는 얼마예요? A-4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 거리가 B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도 B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4니까 당연히 이 거리는 또 얼마야? B-4가 돼서 노란색의 거리가 12야. 그럼 파란색의 거리의 값은 18 나오네? 파란색의 거리를 전부 다 더했더니 A가 2번, B가 2번, 2배. A 플러스 B인데 마사 마이너스 8인데 이게 파란색의 길이의 합이 얼마다? 18 나와야 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넘어가면 얼마야? 26이죠. 그지? 2로 나누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된다? 13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포물선은 이런 문제가 10문제, 이 포물선 단원에서 10문제가 나오면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8문제가 이렇게 정의를 쓰는 문제가 됩니다. 알겠지? 이런 그림 문제를 우리가 좀 봐야 한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포물선의 방정식을 자, 또 한 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몇 번이냐면 10번. 자, 10번에 1번 문제를 본다. 초점이 3,4가 됩니다. 준선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잠깐만. 자,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러 갈 거야. 자, 작성을 하는데 제가 2가지 방법으로 작성을 해줄 거예요. 처음 배우니까. 근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두 번째 배우거나 더 몸에 익혀줘야 할 것은 두 번째 방법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자, 정의를 써서 한번 구해볼 거예요. 대부분 만약에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 한 10명의 학생 중에서 8명은요 그냥 정의 씁니다. 자, 그림을 한번 가본다. 자, 초점이 3,4야. 에이, 초점이 x축이나 y축만 있었다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초점이 3,-4야. 3,-4. 자, 그럼 초점이 3,4라고 하자. 자, 잡았습니다. 자, 준선은 마이너스 2예요. 준선은 마이너스 2야. 자, 이 준선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런데 포물선의 방정식을 작성해 주세요. 자,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아무나 한 점을 잡겠습니다. 자, 이 점을 x, y라고 넣자. 그러면 포물선의 정의를 쓰면 자, P에서 F까지의 거리와 F에서 준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을 것이다. 맞습니까? 자, H의 좌표는 얼마다? 마이너스 2, H의 좌표는 마이너스 2, P의 Y좌표하고 똑같으니까 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내가 한번 작성을 하면 자, 포물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하면 자, PF의 제곱, PF의 제곱, PH의 제곱, PF의 제곱 얼마? x-3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은 pH의 제곱 x끼리 빼서 제곱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 y끼리 빼서 제곱하면 없어지네요. 됐어요? 자, 정리합니다. y-4의 제곱은 우변을 이항합니다. x의 제곱 없어지고요. 여기 1창 4x 마이너스 6x 넘어오세요. 10x. 상수항 4에서 9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얼마? 5. 자, 5로 묶겠습니다. 5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죠? 자, 5로 묶어줍니다. 5로 묶어주면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될 것이다. 됐니? 자, 이게 포물선의 방정식인데 자, 잘 봐봐 이제. 자, 뭐 굳이 두 번째 방법을 쓰지 않아도 근데 두 번째 방법 쓰는 게 더 다음에 아마 계산하거나 문제 풀 때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자, 포물선의 방정식이야.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초점과 중선 사이의 중점이 꼭지점이었네. 오케이? 자, 그러면 3,-4와 마이너스 2의 중점. 자, 중점 잡으세요. 이 점이 중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점은 마이너스 2와 x의 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3의 중점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맞아요? 마이너스 3과
3과 마이너스의 중점 2분의 1 맞나? y의 좌표는 자 y의 좌표는 항상 4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포물선은 꼭지점이 이 점이 꼭지점이야. 그러면서 포물선의 그림을 그리면 포물선의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자, 준선은 꼭지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 P가 얼마 나왔습니까? 2분의 1에서 2분의 6까지야. 그러면 여기 거리가 P인데 P는 2분의 5가 됩니다. 됐어요? 근데 이 포물선은 어떤 포물선을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 여기였으니까 이 포물선을 x축은 몇만큼? 2분의 1만큼 y축은 몇만큼? 4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야. 그럼 이 포물선의 기본형은 y의 제곱은 4 곱하기 p p가 2분의 5야. 이게 포물선의 기본형이 됩니다. 이 기본형을 x축으로 2분의 1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세요. 왜? 평행이동하세요. 2분의 1만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왜 식이 다르지? 왜 다를까? 이게 틀렸네요. 자, 1차의 개수가 이거 4x, 이건 마이너스 6x. 넘어오면 10x죠? 아, 여기서 틀렸네요. 10x. 상수항이 얼마입니까? 4에다가 9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되려면 10은 묶여졌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이 포물선과 이 포물선은 같은 포물선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이 두 가지 방법을 숙달시켜야 해. 알았지? 어떤 문제는 이게 편할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를 해야 한다. 됐나? 오케이. 자, 그래서 자, 10-2번 문제 봐봐. 10-2번 문제 요 두 번째 방법으로 빨리 풀어봐. 10-2번 문제 시간은 딱 1분 주면 된다. 10-2번 문제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봅시다. 아, 익숙하게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요. 꼭지점 찾고 P 찾고 답이 다 안 나와도 한번 해봐. 버벅대도 해보시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해보세요. 수진아 많이 아파? 언제 갔었어? 강삼척을? 목요일날? 언제 왔어? 밤에? 학교 안 갔겠구나. 금요일날 방학기도 안 갔겠구나. 행복했어? 누구세요? 돈 많이 주세요.
한번 가본다. 자, 이 문제를 하고, 자, 이 세 문제만 더 풀면 우리 학생들이 스위트 홈으로. 자, 간다. 자, 보세요. 초점이 1,-3이야. 자, 그림을 그린다. 자, 초점은 1,-3이 됩니다. 초점이 1,-3. 1,-3. 준선이 1이야. 준선이 1이야. 자,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번 작성해. 그럼 초점하고 준선하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중점이 포물선의 꼭지점. 맞아요? 포물선의 꼭지점은 x의 좌표가 1이 되지만 y의 좌표는 -3과 1의 중점 얼마야? -1이 돼서 이 점을 꼭지점이야. 그러면 포물선은 대략 이런 모양이 나올 거다. 됐어요? 그런데 이 연두색 보라색의 포물선은 자 여기 봐주세요. 이 보라색의 포물선은 이 포물선 기본형을 x축으로 여기 원축 꼭지점이 원점이잖아. x축으로 몇만큼?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네. 근데 좀 기본형만 찾으면 돼. 자, 그럼 기본형은 y의 제곱은 4py. 근데 p는 뭐가 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뭐가 됩니까? 위치죠. 여기서까지 위치가 얼마야? -2지. 그러니까 p가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미쳤네. x의 제곱은 4py인데 p가 -2가 돼서 여기는 얼마다? -8y. 그런데 자, 이 포물선을 꼭지점이 원점에서 이 점으로 옮겼으니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몇만큼? -1만큼 이동하니까 포물선은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잠깐만 이것만 기억하면 돼. 포물선의 방정식의 초점과 중점과 꼭지점을 찾을 수 있고 포물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만 있다면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 10문제에서 그게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비율. 나머지는 앞전 판서에서 했던 그림 있지. 그 8문제는 그 비율.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기아가 첫 시간이 포물선이어서 이 첫 시간을 아마 해놓은 게 그 다음에 그렇게 나갔을 때 두 번째 나갔을 때 조금 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첫 시간을 꼭 이 부분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책을 한번 봐볼까요? 자, 10번 문제야. 10번 문제면 10번, 11번, 12번도 전부 다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다 똑같아요. 알겠죠? 근데 한 장을 넘겨보니까 13번은 아까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했네? 그죠? 그러면 또 한 번 넘기면 16번, 17번 이쪽이 나와 있지? 그지? 자,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그럼 뭐가 나와 있어? 연수 문제가 나와 있네? 알겠니? 자, 그래서 앞에 것과 그 모양으로 만약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16번, 17번, 제가 18번 세 개를 풀어줄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수 문제 풀어보고 기본 문제 확인 체크도 막 풀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6, 17, 18 이 세 문제를 푸는데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이 부분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몸에 익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한번 가봅니다. 자, 문제 16번 문제 16, 17, 18 세 개 보자. 알았지? 아마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복습하더라도 16, 17, 18이 좀 부담스러워요. 자, 초점이 3,1이며 6,5를 지나며 준선이 Y축에 평행한 포물선의 방정식을 작성하세요. 자, 우리 친구를 칠판 봐주세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초점이 3,1입니다. 초점이 3,1이야? 야, 우리가 지금까지 포물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초점과 중선을 다 찾아야 한다 했지? 근데 이 문제 한번 자세히 봐봐. 초점이 3,1이고 6,5를 지나가는데 준선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줬네요, 준선을. 자, 그러면 자, 민선아, 준선이 Y축에 평행해. 준선이 이렇게 간다는 거야. 준선을 이 초점의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준선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 왼쪽 오른쪽 그냥 네가 선택하면 돼. 아무거나. 왼쪽. 우리 친구는 준선을 왼쪽에다 놓고 싶대요. 그럼 놓으세요. 그럼 준선을 놔.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자, 그러면 이 준선이 x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 준선을 x는 뭐라고 하자? p라고 하자. 됐어요? 자, 그러면서 문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6,5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초점이 얘야? 준선을 이렇게 놨어. 자, 그럼 포물선에 내가 그림을 그리면 포물선의 그림은 대충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야만 하겠네. 맞아요? 그런데 이 포물선이 어느 점을 지나가요? 6,5를 지나간대요.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작성해 달라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포물선의 정의를 써서 이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잡읍시다. 뭐 한 점을 잡읍시다. 그래요? 그 점을 x, y라고 하자. 그러면 자, 이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을 x, y라고 한다면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이 거리하고 이 거리는 서로 같을 것이다. 자, 이 점은 준선이 안 나왔으니까 p, y가 돼서 다시 한번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이 식을 또 한번 구하러 갈 겁니다. 자, pf의 제곱 얼마? x-3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ph의 제곱 p에서 h값, x값끼리 빼서 제곱하세요. 플러스 y값끼리 빼서 제곱하세요. 됐네요? 이게 포물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근데 이 포물선이 어디 지나간다? 6,5를 지나간다겠죠? 그럼 6,5를 대입해야지. 자, 6,5를 지나갑니다. 쿵쿵. 자, 6,5를 지나가면 6 집어넣으면 3의 제곱 9. 5를 집어넣으면 4의 제곱 16. 자, x에 있다 6 집어넣으면 6-p의 제곱 25네요. 25가 되려면 이게 25가 되려면 이게 플라마이나 5 나와야겠네. 5가 되는 방법은 p가 얼마야? 1이죠. 마이너스 5가 되려면 p는 얼마가 돼야 합니까? 11 나와야겠죠. p 값이 나왔네요. 자, 잠깐만요. p 자리에 1 집어넣고 확 전개해버리면 내가 자꾸 그냥 포물선이 나와버리네요. p 자리에 11을 집어넣고 전개해버리면 포물선이 나오겠네. 그렇죠. 그래서 포물선이 두 개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대답하자.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18번 내용을 또 한번 가본다. 자, 초점은 2, 마이너스 1이고 준선이 y는 k가 됩니다. 자, 초점은 2, 마이너스 1입니다. 준선은 얼마야? y는 k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포물선에 제가 방정식을 한번 그려보면 이 포물선은 아마 포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올 거다. 됐어요? 그런데 이 포물선은 마이너스 1,3을 지납니다. 마이너스 1,3이니까 뭐 위에 있겠죠? 마이너스 1,3이 뭐 대충 한번 갈게요.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이니까 여가 없네요. 그죠? 마이너스 1,3이니까 뭐 아무 점이나 제가 잡을게요. 이 포물선은 마이너스 1,3을 지난다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럼요. 포물선의 방정식을 작성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것 같은데 포물선의 방정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을 주고서 이 정의를 쓰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 내용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P의 좌표를 주면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는 똑같은 거야. Y는 K가 돼서 이렇게 설정되는 겁니다. 됐어요? 일선이 앞에 앉았는데 여기 할 때 H의 좌표 이해돼? 자, 그럼 다시 이걸 쓰는 거예요. PF의 제곱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우변 P와 H의 제곱 X좌표 똑같네요. 얼마야? Y-K의 제곱. 이 포물선이 마이너스 1,3을 친한데요. X에다 3 마이너스 1 집어넣을까요? Y에다 3 집어넣을까요? Y에다 3 집어넣을까요? 오, 25야? 그럼 이게 5가 돼야 하네? K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돼야 하네? K는 얼마? 8. 됐어요? 이제 문제에서 K는 무슨 수가 됐습니까? 양수라고 했죠? K가 양수니까 이것만 택하면 되네요. 이때 이 K 값을 으쌰 하고 집어넣으면 포물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다 보면 우리가 수원도 그러고 수투도 그러고 기하도 그러고 뭐가 됩니까? 할 게 정말 많아요. 알겠죠? 그 수투 시간에는 졸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존다는 것이 아니라 수투 시간에 졸면 진짜 고생합니다. 학생들이 2학기에 올라가면 여름방학이 또 진짜 그래 짧은데 그때 뭐가 됩니까? 수투가 수원보다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등장한 게 2학년 수학은 1학년 수학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기출과정이니까. 근데 2학기는 1학기 시험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왜? 단원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미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문제. 기본적인 내용. 이게 만약에 수원이 되든가 수투가 되든가 기하가 되든가 야, 이게 기본이야. 그럼 이게 기본이야 라고 한다는 것은 꼭 너희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꼭 연습을 해야 할 문제다라는 이야기야. 알았지?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해줘야 해. 그래서 자기가 시간이 남으면 1강이 끝나면 2번 다시 안 봐서 방학 끝날 때까지 1강은 2번 다시 안 봐. 그러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방학 때 시간이 많을 때 복습해서 자기 것을 소화해내야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문제를 17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다음에 한번 볼 때 답지보다는 얘가 더 편할 거야. 그냥 포물선의 방정식 초점 준선 찾는 거에 따라 선생님 적지 말아 하겠는데 그래도 한번 찍어 놓으면 다음에 보기에는 더 편할 거야. 야 오늘 진짜 눈 많이 온다. 그치?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눈싸움 하고 그래. 눈이 와도 춥지 않은 날씨. 무슨 말인지 알지? 눈이 뻔하게 와. 펜트하우스가 눈싸움이 이만해요. 대가리 하나. 자, 17번. 자, 갑니다. 아까 제가 지웠던 포물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은 세 점을 지나가는 세점 0,2 마이너스 1,1 자, 이 세 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포물선의 방정식이야. 아까 선생님이 이 포물선을 자, 기본형이고 평행 이동하는 것은 표준형이고 표준형을 전개하면 얘는 y가 2차여서 이렇게 표현됐다면 얘는 전개하면 x가 2차가 되니까 이 포물선의 일반형은 x의 제곱 ax by 플러스 c는 0으로 표현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세 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인데 요 앞에 포물선의 축이 어디하고 평행해요? x축하고 평행하니까 축이 이 x축하고 평행하는 건 얘였다는 거야. 아, 내가 찾고자 한 포물선은 얘였구나. 아시겠어요? 만약에 포물선이 y축에 평행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 모양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포물선을 이렇게 놔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제가 찾고자 한 포물선은 그래 우리 선생님이 포물선을 자 x축에 평행하니까 이렇게 놓으라고 하던데 됐어요?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0,0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계산이 c는 0 0,2 y가 2야 x가 0이야 x가 0이야 y가 얼마 2야 2b야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1 y가 1 x가 마이너스 1 y가 1 그 다음에 c는 0 자 마이너스 2 넘어가면 a는 요 세 개를 모두 대야겠네. b하고 c를 더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다 1 더하면 마이너스 1 a, b, c 아시겠어요? 포물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봐보자.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포물선은 뭐였냐? 아까 그림 포물선이 있죠? 세 문제 그렇죠. 자 봐봐 포물선은 초점과 준선이 주어지면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 포물선과 만약에 방정식이 주어지면 초점과 준선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만 돼 있으면 9구단 1단은 끝납니다. 그럼 이제 그 9구단 1단이 끝나면 아까 같은 세 문제가 9구단 2단 3단 4단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 문제를 꼭 먼저 마스터해 놓고 연습 문제를 들어가면 공부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제 바보새 벽걸이